네, 3월 17일 집하고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직후 주택시장에 대한 향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정권 때는 좀 하향 안정세를 기록했다면 최근 장밋빛 전망을 그리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을 주택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주택시장 향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들도 네. 높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지표상으로 봐도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나오는 주간 아파트 가격 매매 지수가 뭐 미세하긴 하지만 네. 하락세로 전환이 된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였고 수도권에 이어서 지방까지도 이런 약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전국의 주간 변동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것과는 확실히 대선 직후부터 현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기대감이 좀 커지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주택 공급도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과 함께 네. 뭐 지가 상승이라던가 또 주택 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계의 호재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나 혹은 이제 수도권의 GTX 확대 네네. 개발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뭐 이런 기대감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내놨던 중개업소의 처분을 위해서 내놨던 네네. 물건들도 걷어들이는 경우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관망세로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제 호가를 조금 올려보는 집주인들의 전화도 있고, 특히나 대선 직전에는 거의 매수 문의가 없었다라는 네네, 중개업자분들이 많았는데 대선 직후부터는 혹시 좀 급매물은 있나요? 뭐 이런 문의들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지구나 혹은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 분당 같은 지역에서 좀 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현장 분위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 이제 거래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냐, 안 떨어지고 다시 오를 거냐, 뭐 이런 질문들 많으신데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지금 당선인의 공약들이 실제 새 정부 정책으로 얼마나 반영될지, 그리고 또 반영되는 시기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다들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대통령 취임이 앞으로 5월이잖아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또 그리고 새로 이제 인선된 내각의 구성, 뭐 구체적인 정책 결정 이런 과정까지 거치려면 대부분 수요자들이 한 2분기까지는 정책 향배를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도 기대감은 높지만 거래는 실제 크게 변화되지 않고 매수자, 매도자 모두 좀 이런 지켜보는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는 좀 달라서 대선 직전에는 이제 하락 우려나 뭐 이런 리스크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제 약세장이 좀 더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였다면, 동일한 거래 절벽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2분기로 가면서는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있는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는 뭐 일부 호가도 오르는 이런 양극화된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확실히 2분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보통 그 같은 질문을 하시면 항상 자금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고 집이 필요하신 상황이고 좀 투자할 여력이 있으시면 주택 투자는 주요 도심지 뭐 주거 지역에서 랜드마크 단지들 하시는 거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근데 당장 2분기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떨까? 일단 대표적으로 당선인 공약 중에 주택 관련 조세 부분 세금 정책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바로 적용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취득세도 좀 낮춰준다고 했고, 그리고 보유세도 종전에 이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좀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결정 사항을 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무주택자 분들이나 1주택자 분들 관련 세제 조치들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취득세 정도만 줄인다
받는다고 해도 고가 아파트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생애 첫 주택은 또 아예 그냥 뭐 바취득세를 받지 않겠다. 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네네.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있고요. 그렇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도 된다. 뭐 이런 말씀. 그건 사도 되는 주택 유형들은 또 나눠보셔야 될 것 같기는 네네. 합니다. 일단 뭐 좀 말씀을 이어가자면 네네. 조세 관련된 변동성도 있고 대출도 생애 최초자는 네네. LTV 80%까지 또 네네. 그리고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네네. 실수요 1주택자 70%까지 네네. 또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도 뭐 30 내지 40으로 네네. 차등을 두기는 하지만 네네. 종전보다는 대출도 조금 여유를 줄 것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자금 마련에 대한 계획들 세금 부분 모두 네. 바뀔 수 있어서 지켜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질문하신 네네. 것처럼 네네.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정책만 보고 시기를 무작정 미루거나 이런 건 네네. 저도 적당하지 않다고 네네.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혹은 아직은 좀 조심할 주택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규 청약은 뭐 가점제나 청약제도 변경 예고가 있기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좀 유효한 신규 분양 상품들은 언제든지 좀 투자해 볼 네네. 만한 내 집 마련 대표 상품이라서 네네. 민간 아파트 청약이 결정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1분기에 보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 등과의 조율로 계속 일정이 미뤄지는 곳들이 꽤 있어서 네네. 여전히 주요 지역에서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투자할 만한 분양 받을 네. 만한 서울이나 뭐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있는 새 아파트 청약 같은 것들은 네.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시고 네. 이제 기존 집주인들이 갖고 있던 개인 거래로 구입하시게 되는 네. 재고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세금 변경이라던가 네네. 대출에 대한 것들이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민감할 수 네네네.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니실까 저도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간망세를 이어가면서 그러면 대선 당선자 취임 이후에 이제 결정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 네, 그때 이제 확정을 하실 수 있도록 뭐가 네. 바뀌고 있는지는 네, 수시로 네. 좀 점검을 하시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단도직입 쪽으로 또 묻겠습니다. 집값 올라갈 것인가? 네, 사실은 하향세에서 지금 뭐 올라갈 것이라는 이게 규제 완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선 첫 해, 새 정부 출범 첫 해에 오르는 지역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초에 이제 네네. 하향 안정 지표들이 집값 주택 시장에서 많이 나오면서 네네. 이제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네. 대선 직후에는 현장 분위기나 수요자들 관망 심리가 조금 바뀐 네.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선과 관련된 공약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상품이나 지역들은 좀 장기적인 미래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재료가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이제 자명한 네네. 상황이어서 그런 지역들에서는 산발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위 저희가 그냥 흔한 말로 양극화라는 표현들 네네. 많이 하는데 네네. 너무 많이 오르기는 했기 때문에 네네. 뭐 특별한 재료가 없는 지역들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이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개발 기대감 네네. 같은 것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주요 지역들은 또 호가가 오르는 이런 양극화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대선 직전에 비해서는 덜 떨어지고 오르는 지역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윤당선이 그 GTX 기존에 지금 뭐 김포, 인천 거기도 Y자 노선 네, 본인이 네. 공약을 하고 뭐 서울 5호선 연장선을 뭐 넣겠다든지 양 후보 모두 이렇게 공약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 GTX 노선에 끼어 있는 이런 뭐 지역들도 더 그러면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구체화된 노선은 GTX, A, B, C 세 개 네네. 노선인데 네네. 대선 과정에서 D, 네네. E, F까지 네네네. 더 확대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죠. 네네. 약간 노선의 모양들은 다르지만 네네네. 이제 6개까지 얘기가 된 상황이고 지금 당선인 공약 기준으로 보자면 D 노선 같은 경우에 네네. 종전에 이제 김포 쪽에 단축됐던 노선을 네네. 다시 원안대로 이제 서울의 강남권을 네네, 관통하는 형태로 그래서 인천 김포에서부터 네네. 강남을 거쳐서 하남 팔당까지 연결되는 네네, 뭐 맞습니다. 이런 긴 노선으로 만드는 내용들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노선 같은 경우는
노선은 이제 인천 쪽에서 시작해서 네. 서울 이제 북부 쪽을 네네. 관통하는 노선으로 그리고 F 노선은 아예 이런 순환 저희 외곽 순환도로나 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수도권을 연결하는 거점을 연결하는 네. 노선으로 얘기가 나와서 해당 지역들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개발 염두에 두고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가격에도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하실 부분은 저희가 사실 GTX ABC 노선도 아직 이제 A 노선이 그렇죠. 준공도 못한 상황이기 시행되려면 때문에 조금 먼 날이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새로 추가되는 세계 노선은 사실은 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사업 타당성이라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네네. 검토를 거쳐서 확정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고 노선 네네. 변경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현재는 신호선까지도 개통 시점이 거의 2030년으로 점쳐지고 있는 네네. 좀 지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요번 공약 내용만 보고 무리해서 투자를 하시는 네네.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런 지역을 염두에 두고 좀 새로 조성되는 주변의 주거지나 네네. 신규 청약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때 네네. 이런 노선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정도를 약간 재료로 역시 확인하시는 예리하십니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약 시장에 그 지금 이어서 고분양가 논란이 많고 지금 뭐 최근에 고덕 롯데캐슬 취소분에 대해서 두 가구인데 16만 명이 몰렸다. 아직도 뭐 이어서 청약 열풍이 대단한 것 같은데 좀 이런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네.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분양 가격이 오르는 패턴일 수밖에 네네.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사전에 좀 조율되는 과정에서 네네. 좀 급등은 막아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조정 얘기도 나온 바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변동도 좀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고분양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상품의 시세나 뭐 아니면 향후의 이제 가치 같은 네네. 것들을 판단해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고주택에 비해서는 상품성 대비 가격 적정성이라는 게 네. 신규 분양 상품들이 가장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네네. 비싸지만 주변에 있는 재고 주택의 시세를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수준에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좀 책정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3년 후에 새 주택을 현재 주택과 비슷한 가격에 이제 책정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고분양가 부담이 있기는 하고 계속 이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상품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 청약 시장도 앞서 말씀 나눈 재고 시장처럼 좀 고민하실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부 뭐 16만 명 이런 사업장도 있었지만 네네. 미분양도 최근에 같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상대적으로 뭐 지방의 공급이 좀 많았던 도시들에서 미분양이 좀 적재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네네. 있고 서울에서도 연초에 분양에서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았던 사업장들이 동시에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양 시장에서도 이후에 이제 도심에서 공급될 민간 아파트 상품이 늘어날 걸로 보여서 좀 이렇게 이 상품을 꼭 청약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고분양가 때문에 이제 청약을 좀 미루거나 좀 이렇게 좀 저울질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분양 가격 경쟁력도 있고 상품성도 뛰어난 곳에는 이렇게 수요자들이 아낌없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또 미분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일단 통장을 좀 아껴서 꼭 쓸 때만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 경쟁력을 확실히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시장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새 아파트 청약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당첨이 우선이신 분들은 나오는 상품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이제 전략을 좀 다르게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원화 전략은 네, 청약 전략도 이후에 이제 바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좀
추첨제 네네. 비중이 낮은 가점제 중심의 청약 네네. 제도도 손질을 한다라는 네네. 공약 내용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새 정부에서 청약 제도도 약간 손질이 될 수 있다고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추첨제가 좀 늘어나는 게 유리하신 네. 분들은 약간 이후를 기대해 네네. 보시는 게 좋겠고 네네. 나는 차라리 지금 가점제에서 나오는 주요 상품들에 당첨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은 청약제도 변경 전에 조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분양 나오는 곳들의 조사도 하시고 네네. 청약도 열심히 좀 신청을 네.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